네, 상암동 한시 청년 오늘도 문 열겠습니다.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돌직구, 변화구 마구마구 날려보겠습니다. 상암동 한시 청년들 먼저 권지웅 민주당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함슬 전 중앙홍보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힘 함슬입니다. 네, 국힘 함슬. 네. 좀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함슬 이런 거는. 국힘 기대해 함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 지용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순방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뭐 앞서도 저희가 이제 정치인들 어제도 그렇고 얘기를 할 때는 파장이 커지는 것과 아닌 거에 대한 입장도 좀 다르고 여야가 입장이 다른데 아랍에미리트의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란 반응도 쉽지 않고 지금 이제 야당은 반복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권지웅 위원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외교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해서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일단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언이다. 그러니까 정부에 부담을 주는 망언이고 이건 국민에게도 부담을 주는 행위인데요. 일단은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 방문하기 이전에 그 이란에서도 경제부 차관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해서 네. 이 협력을 어떤 도모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관계는 더 좋아지고 있었는데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로써 저는 두 가지를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어쨌든 이란과 한국은 꽤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정서상으로도 사실 이란의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되게 유행할 만큼 한국에 되게 호의적이었고요. 대장금이 유행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니까 되게 약간 의아해하고 실망했다는 어떤 국민 정서 분위기가 있다는 걸 전 전에 들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란은 지금 정권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최근에 히잡 시위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공개적으로 어떤 타국의 어떤 원수가 와서 자신과 우호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와 우리가 적이다라고 말한 거여서 아마 그 정권 차원에서도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란의 어떤 언론에서는 그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봉쇄 이야기까지도 주장하는 네. 언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부담이 더 생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하면은 뭐 제가 국힘이라고 해서 네. 이것을 뭐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네. 대통령실 소속도 아닙니다. 네. 만약에 뭐 이것을 뭐 괜찮다, 잘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예를 들어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하셨을까? 저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건 명백한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네. 이 정치라는 것은 어떤 말로 또는 뭐 때로는 술자리, 때로는 어떤 격려의 자리에서 내 편을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들고 또 때로는 내 편이 아는 사람을 확실히 아닌 것으로 만들면서 나의 지지 세력이나 나의 편들을 더 확실하게 끈끈하게 끌어안는 것이 정치인데 사실은 외교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우리가 이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우리가 남이가 사투리로 네네. 이런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잘못된 이야기다. 명백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사라는 것은 또 우리 국민들과 또 이런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취지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크부대 대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위협이나 타국의 위협이나 우호 국가의 위협은 같이 맞대응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외교적 논란도 좀 이란에서도 들고 일어났죠. 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여러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을 때 이제 국힘, 국민의 힘이 아니라 저기 국가의 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할 때 즉각 정정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적이라는 단어는 뒤에 말을 하다가 조금 의도하지 않은 표현이니 오해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이란이 들고 나오기도 애매했을 텐데 또 그냥 그거 격려 차원이야라고 하면서 해명이 사실은 이슈를 키우는 게 좀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만이 아니라 이제 한 국가의 수반이니까요.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대통령이니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앞으로도 또 비슷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좋은 차원에서 젊은 정치인의 얘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 원수라 하더라도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빨리 바로잡을 수 있는 좀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좀 거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커질 일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서 지금 MBC랑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까지 왔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떤 다짐 같은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보좌진들이 조언을 하죠. 근데 안 들어 주실 것 같으면 보좌진이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이 사안 자체는 저는 어쨌건 이제 대한민국의 원수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정부담이 된다고 하면 좀 우회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총리가 방문을 한다던가 아 이러네. 네, 아니면 지금 원유 대금 70억 달러를 지금 안 주고 있지 종결 않습니까? 그리고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미국과의 관계,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네. 불편해지면서 저희가 그 눈치를 보면서 안 주고 있는데 되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좀 설득해서 이건 원래 줘야 될 돈 아니냐. 네. 우리가 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이란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공개적으로 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게 미안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까지 하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식의 어떤 회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되려 반대로 하고 있어요. 네. 이란 대사를 초치 그리고 불러들여서 네. 막 항의한 거라고 지금 우리 뉴스가 뜻이 그게 나오고 아니지 있습니다.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뜻이 아니라는 게 뭐가 아니라는 건지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네. 예,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슬 의원께서도. 예, 뭐 총리라든지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외교부 차관이라든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플랜 B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또 관계를 마음 대 마음으로 풀어야 하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라고 또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혹시나 무서워서 네.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생각보다 자기 자리가 아까워서 자기 네. 자리가 날아갈까 봐 소신 조언을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옆에 계신 나란 일을 참모들. 하시는 분들께서 뭐 어디 가서 명함하고 잘난 척하려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지 네. 않습니까? 직언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또 마음 대 마음으로 풀어가시기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실에도 이런 방송 잘 듣고 계시거든요. 오늘 두 분의 조언이 꼭 전달됐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이런 논란과 이슈 외에도 성과가 있습니다. UAE로부터 300억 불의 투자 유치가 있었고요. 다보스 포럼의 주요 국가 정상은 오지 않았지만 이제 특별 연설을 하면서 또 국제사회에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경제 행보를 강조하는 것 자체는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좀 그래도 직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도 아랍에미리트랑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저희가 MOU를 거의 9조 가량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 진행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석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진행이 안 됐다고 그렇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조라고 하는 것도 양해각서가 쓰여진 것이지 이것 자체가 성과라고 이해할 수는 저는 없다. 그래서 조금 건조하게 이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저는 이번에도 실이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제 출발하실 때 어땠습니까?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워주겠다고 통큰 결단을 했다고 스스로 자평하셨어요. 네. 언론이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은 특별한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헌법 21조를 지키는 통큰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가셔서 살짝 논란이 되었다가 이제 그 이란과 관련해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오셨으니까 이런 게 더 많은 어떤 순방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과는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고 논란은 사실은 여전히 컸었다. 참고로 저희가 다 돈 내고 타는 겁니다. 네. 진짜로 저 비행기 아니고요. 네, 함의원님. 예, 뭐 저도 기업 하는 네. 입장에서 뭐 MOU가 아니라 입금. 네. 입금이 중요하다. 예. 입금. 네. 아유. 입금 단어가 너무 돼봐야 피하네요. 아는 겁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시지만 사실상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네.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다만 이 마지막 발언으로 인해서 이 대통령의 성과가 많이 가려졌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스스로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영업사원 제1호라고 스스로 칭하셨죠. 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슷한 시기에 중동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UAE, 저는 같이 가신 거 사우디아라비아. 아닌가요? 아, 사우디에 있으셨군요. 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외교 영업사원 직접 네. 하고 계시니 괜히 해외에서 처음에 든든했거든요. 네네. 근데 뒤로 갈수록 좀 안 좋았습니다. 예. 분위기가 좋았다가 갑자기 가뿐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외교 순방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계속 대한민국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마치 쌀이 눈 사이드 쌓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말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수습하면 그래도 대응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됐을 텐데 그 말 실수를 두고도 이번에 말 실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수습하기는커녕 변명하고 되려 호통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번에 저는 이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이란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국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한국이 상식적이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런 행보는 철저히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홍보 소통 전문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네. 대통령이 무서워서 나 안 들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레 겁먹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좀 참모라 생각하시고 뭐 이를테면 즉각 사과하시고 인간적인 실수라고 하십시오라든지 뭔가 좀 현장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요즘 북한에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파생된 표현이었던 것 같다. 네. 이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이란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안녕하고 영원하길 바란다라고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조언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특히 그 중동에 갈 때는 네.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 네. 왜냐? 오일. 기름이 지금 운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듣고 네. 계실 텐데 기름값이랑 또 연관이 직접적으로 맞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에 가서는 외교를 좀 더 잘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싶습니다. 두바이유에 대한 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관계가 틀어지면 당장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자, 두 분의 얘기 대통령실 관계자분들 잘 듣고 계시죠?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